증신 여전합니다. 코스피는 2,500선 맴돌고요. 코스닥은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18% 하락입니다. 2,491.90포인트로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 2,500선 회복은 실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어제 오른 만큼 오늘장 내줍니다. 현재 0.8% 마이너스 구간, 포인트로 6포인트 정도 하락인데요. 어제 6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 딱 반납이 나옵니다. 813.0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종목별로는 몇몇 정치 테마하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의 활발한 움직임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 쪽으로는 TY홀딩스가 후발주자로 이 한동훈 테마로 좀 묶이게 되는데요. 현재 우선주와 보통주가 나란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 마감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지금 연말 장세 증시 자체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달에는 반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면은 기조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많지는 않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 계속 종목 보자라는 조언들, 그런 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종목을 보느냐에 따라서는 조금씩 엇갈리는데요. 이렇듯 오늘도 우리 증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약간씩 엇갈렸는데요. 먼저 마무리된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어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2%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33,000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오늘장에서는 1.76%의 하락입니다. 어제 2% 올랐으니까 거의 오른 것만큼의 반납이 바로 하루 만에 나오게 된 건데요. 32,858.31엔대 거래 마치면서 오늘 일본 증시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챙겨볼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무역 수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신용평가사 쪽에서도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홍콩도 하향 조정하고 요즘 증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중국 경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받아들게 된 무역 수지였는데요. 예상보다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11월 무역 수지 흑자가 683억 9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예상치 상회였고요. 수출도 0.5% 증가했는데 7개월 만에 일단은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지표에도 중국 증시는 반응이 없는데요.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강보합권, 전일 종가 수준 유지가 됩니다. 0.07% 오르는데 그치면서 2,97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전에는 마이너스권 헤매다가 오후에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보자면은 중국 증시 내에서 증권주들하고 또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 탄력 눈에 띄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 AI 쪽, 이쪽이 중국에서도 좀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점검해 볼 부분은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 증시가 계속 연저점을 씁니다. 지금 항생지수가 16,000선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1% 정도 밀리면서 중화권 증시 가운데서도 홍콩이 유달리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ELS 관련된 뉴스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홍콩 항생지수도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많이 올랐습니다. 대외적인 영향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원달러 환율이 12원 20전이나 급등을 하면서 1325원 3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있었던 이 외환 전문가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상단을 1320원 정도로 봤었는데요. 변수는 유럽에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할 것 같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별로 안 좋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 강세 여파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원달러 환율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요, 국내 증시도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하루하루가 다른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그런데 제자리에서 갈팡질팡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움직임 자체는 크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하락으로 좀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부터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자, 코스피 다시 하루 만에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13% 아주 미미한 하락이 나타났죠. 3포인트 빠졌고요. 오늘장 종가는 2,492.0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주춤거리면서 11시쯤에 2481포인트를 저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 저점을 다시 올리게 되면서 2시쯤에 2499포인트, 2500선을 거의 목전에 앞두는 모습이었는데 상승으로 돌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지점이 또 고점이 됐고요. 막판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2490선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요새는 보면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 좀 갑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도세 뚜렷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이 2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 외국인은 361억 원, 매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1,500억 원 이상 순매수세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죠. 오늘 일단 하락 업종이 확실히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일단 기계 업종 보실까요? 1.49% 이쪽이 사실은 장중에 가장 많이 좀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는 더 내려가는 업종들도 눈에 띄네요. 기계가 두산 로보틱스 따라 움직이고 있죠. 어제와 달리 오늘은 또 크게 내려가면서 업종지수 1.5% 가까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 이쪽은 사실 몇몇 우선주 정도만 강했을 뿐인데 이쪽도 또 뭐 테마주 흐름 타고 조금 강세였죠. 그런데 주요 종목들 대표 종목들은 대부분 내림세였습니다. 1.67% 약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 보험업종, 오늘은 보험주들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업종지수 내려가게 됐죠. 1.65% 약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도 철강, 금속 1% 넘게 내렸고 통신업종도 1% 가까이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전기가스 업종 정도가 유독 강했죠. 2.6%, 1% 넘는 업종도 없었는데 전기가스 업종만 유독 2.6% 단독 선두입니다. 이쪽에는 한국전력 자체도 강세였고요. 특히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장은 크게 올라주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의약품 업종이죠. 0.5% 올랐습니다. 오늘 장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강세였으니까요. 업종지수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종이, 목재, 전기, 전자까지 올랐지만 상승분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고 유통업종부터는 이렇게 내림세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는데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반짝 강세를 보이다가 쭉 상승분을 돌려놨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후장에 한 번 더 올려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종가 보시면 삼성전자 0.28%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71,500원이 오늘 종가였고 SK하이닉스는 정확히 부합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가보시면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오히려 오후장으로 오면서 좀 올라와줬죠. 상승권으로 돌려놨고요. 종가 보시면 0.47% 올리면서 42만 6,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서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 홀딩스는 오후장에 낙폭을 좀 줄여줬지만 분명히 하락권에서 장을 마치게 됐죠. 포스코 홀딩스 1%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종가는 44만 7천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퓨처엠이 오후장의 상승 탄력을 확 붙였습니다. 강한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종가 확인해 보시면 5% 넘게 급등입니다. 33만 4,5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LG화학은 오늘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LG화학 보시면 0.5% 약세 마감이 됐죠. 46만 8,50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삼성 SDI가 어제 꽤 떨어졌었는데 떨어졌던 폭을 오늘 거의 그대로 돌려놨습니다. 종가 보시면 삼성 SDI 2.3% 올리면서 44만 3,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셀트리온 정도만 확인해 보실까요? 이번 주 들어서는 상승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 전장 대비 1.5% 내려갔습니다. 15만 7,600원 셀트리온의 종가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죠. 특징주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주들입니다. 한 장관의 테마주, 특히나 우선주의 급등 현상은 정말 지겨울 만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인맥으로 엮였거나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에서 옮겨 탄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주도적인 종목군을 찾아보기가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도 상승률 최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역시나 이 테마주들, 우선주들 뿐이었죠. 종가 보겠습니다.
DY홀딩스 우선주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새롭게 이쪽으로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 13,150원의 종가 나왔고요. CJ시푸드 1우가 이쪽도 역시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3만 원을 넘어서는 급등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 밖에도 대상 우선주, 깨끗한 나라 우선주, 노르페인트 우선주부터 크라운제가 우선주까지 모두 다 장중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역시 후반까지 계속 끌고 가는 종목은 몇 없습니다. 모두 다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이 밖에 또 태영건설 우선주, 대한제당 우선주 같은 종목도 부각이 됩니다만 이쪽은 그냥 우선주의 강세 현상 속에서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각각 10% 안팎의 상승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항공주들도 보겠습니다. 뉴스가 하나 전해졌죠. EU 집행위원회에서 현지 시간 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 2월 14일 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항공주들 일제히 좋았습니다. LCC 쪽으로 더 강세였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에어부산이었죠. 6% 넘게 크게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제주항공과 TA항공, 진에어까지 각각 2에서 3%대 강세입니다. 하지만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게 장을 마치게 됐고, 아시아나항공이 4% 넘게 올랐죠. 1,880원이 종가가 됐고요. 대한항공은 1%대 강세, 22,5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하루 만에 다시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7%대 밀렸고요. 포인트로는 6.34포인트 하락입니다. 오늘장 종가는 813.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쭉 떨어지면서 10시 반에 810포인트를 저점으로 만들었고요. 그 뒤로 1시 반쯤까지 817포인트까지 올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상승으로 돌리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됐고 이후에는 다시 낙폭을 좀 키우게 됐죠. 자, 그러면서 810선 조금 위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통에서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로 오늘장 밀리게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1,5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뚜렷하게 보여줬고 기관에서는 24억 원 정도 매도가 약간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좀 사들였죠. 개인이 1,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 흐름도 보시면요. 오늘 2차 전지가 재미없었습니다. 흐름이 대동소이했는데 장 초반에 저점 찍고 불안한 모습이었죠. 자,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오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거의 다 플러스로 돌려놨고요. 자, 그러다가 또 다시 1시부터 2시 사이 넘어서면서부터 하락으로 돌리는 흐름이었죠. 종가상으로 보시면 에코프로 BM만 빨간불 켰습니다. 그렇다고 상승 탄력이 크지도 않았죠. 0.17% 소폭 상승이었고요. 30만 1,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는 1.4% 오늘도 밀리면서 63만 원대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포스코 DX 요즘 들어서는 소외되는 모습 뚜렷하죠. 3% 넘게 오늘자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47,6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 LNF는 선방에 주다가 장 후반에 조금 더 밀리면서 1%대 약세였죠. 하지만 18만 원대 여전히 굳건하게 지켜줍니다. 18만 6,3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는 HLB 정도가 낙폭이 좀 컸습니다. 3%가량 밀려나는 모습, 오늘 장은 3.2% 밀리면서 31,75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HP, SP였죠. 어제장 강하게 오르더니 오늘은 또 밀려났습니다. HPSB는 3.32% 약세, 45,1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들 연이어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잠깐 올라가더니 하루 지나고 오늘은 또 시총순위부터 좀 밀려나는 흐름이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13% 약세였고요. 15만 4,9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근래 의료기기, 의료 AI 이쪽 의료라는 키워드를 끼고 있는 종목들은 휘청이는 모습이죠. 미리용 의료기기인 클래시스가 오늘 크게 빠지면서 시총순위도 내려갔습니다. 클래시스는 거의 5% 가까이 급락이었죠. 37,1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요새 계속 전해드리는 내용인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된 우려감들이 더 커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24년 산업기상도 전망조사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맑음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이쪽으로 기대감이 더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따라서 강했던 종목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유유제약, 약국경영 통합솔루션 플랫폼인 바로팜과 이커머스 사업 본격화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이 됐죠. 본주뿐만 아니라 우선주들도 모조리 급등이었습니다. 유유제약 상한가까지 갔다가 낙폭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24% 올렸습니다. 정확히 7,0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일성신약과 종근당 바이오 10% 넘게 솟구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동아ST 7.6%, 한미약품 5%, 그리고 대웅과 국제약품 같은 종목도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 상승 탄력이 더 좋죠. 먼저 국제과제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특히 국가신약개발재단 KDDF가 주관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이쪽으로 과제에 선정된 국내기업들 중에서 보겠습니다. 파맵신과 헬릭스미스 두 종목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파맵신은 황반변성 신약 관련인데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죠. 파맵신 결국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1,588원까지 급등세 이어갔고요. 헬릭스미스 20% 가까이 올리면서 6,440원에 장을 마치게 됐죠. 이쪽은 유전자 치료자 관련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나이백입니다. 여기도 국제과제죠. 정부가 주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노화 역전, 이 펩타이드 개발에 성공하고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결국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21,000원대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신규 상장주인 Y바이오로직스도 급등 마감이 됐는데 결국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18,000원대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린생명과학 같은 종목도 20% 가까이 솟구쳤죠. 오늘장 종가는 2,750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